DAG와 위상정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AG란 Directed Acyclic Graph의 약자로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의 약자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백트래킹 또는 DP가 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메인 주제인 위상정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가 주어질 때 위상정렬은 수열의 정렬과 비슷하게 정점들의 순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상정렬이 만족해야 할 조건으로는 그래프에서 U에서 V로 가는 간선이 있다면 U는 위상정렬상에서 V보다 앞에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U와 V를 잇는 간선이 없다면 위상정렬에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이클이 있다면 U가 V보다 앞에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U가 U보다 앞에 등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다면 위상정렬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위상정렬은 DAG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를 통해 앞서 말한 위상정렬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1에서 2로 가는 간선이 있고요. 1에서 3으로 가는 간선이 있고 2에서 4로 가는 간선이 있고 3에서 4로 가는 간선이 있습니다. 이때 위상정렬이 만족해야 할 조건은 1이 2와 3보다 앞에 나와야 하고 4가 2와 3보다 뒤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들은 위상정렬의 정의에 따라서 위상정렬의 예시가 됩니다. 1, 2, 3, 4의 순서의 경우 1이 2보다 앞에 있고 2가 4보다 앞에 있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위상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 3, 2, 4의 경우에도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위상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위상정렬이 하나가 아니어도 되고 두 개 이상이 한 그래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들은 위상정렬이 아닌 순서들의 예시입니다. 2, 1, 3, 4의 경우 2가 1보다 앞에 나왔기 때문에 위상정렬이 아닙니다. 또한 1, 2, 3의 경우 1이 2와 3보다 앞에 나온 조건을 만족했지만 순서에 4가 등장하지 않아 모든 정점이 한 번씩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상정렬이 아닙니다. 이제 위상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것인데 그 전에 DAG에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그리는 그 정점을 끝점으로 하는 간선의 수입니다.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이 DAG에 없다고 해봅시다. 임의의 정점 V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정점 U가 있어서 U에서 V로 가는 간선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V에서 U를 이제 N번 계속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비둘기집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정점을 2번 이상 방문합니다. 왜냐면 N개의 정점을 N 플러스 1번 방문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모든 정점은 한 경로를 따라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고 이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이 없다는 이 가정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에 의해서 결국에 DAG에는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이제 위상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증명했던 DAG에서 인디그리가 0인 정점 중에 하나를 고릅시다. 이를 X라 하고 그렇게 되면 X로 가는 간선이 없기 때문에 X를 위상정렬된 순서에 맨 앞에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X를 위상정렬의 첫 원소로 두면 됩니다. X를 위상정렬의 첫 원소로 지정한 이후에 다음 원소들의 순서는 X와 연결된 간선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그래프에서 정점 X와 그 정점 X와 연결된 간선들을 제거해도 이 위상정렬의 순서를 만족하고 그 과정에서 사이클이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DAG의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래프에서 X를 제거했다고 하고 앞선 위상정렬 과정을 반복해 봅시다. 그러니까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을 또 하나 찾고 그걸 맨 앞에 두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모든 정점의 순서가 정해지겠죠, 언젠가?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순서가 그래프의 간선의 순서 관계에 위반되는 게 없으므로 하나의 위상 정렬 방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DAG를 받아서 하나의 위상 정렬 방법을 찾았고, 이것은 뭐냐면 모든 DAG가 위상 정렬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 방법이 됩니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의 원소 하나를 계산하는데 O(n) 더하기 m의 연산횟수가 됩니다. 왜냐면 각 정점에 인디그리를 계산하는데 못해도 O(n) 더하기 m이 들고요. 모든 정점을 보면서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을 찾는데 또 O(n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정점을 맨 앞에 넣는 과정을 n번 반복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O(n)제곱 더하기 nm이 됩니다. 우리가 찾은 알고리즘은 이제 입력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졌는데 이걸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매번 정점에 인디그리를 다시 계산하는 게 개선이 될 만해 보이고 또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을 매번 n개를 다 보면서 찾는 게 개선이 될 만해 보입니다. 먼저 정점의 인디그리를 다시 계산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간선을 제거할 때마다 그 끝점의 인디그리를 일씩 줄여주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최대한 적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계산을 순서를 한번 정할 때마다 하지 말고 인디그리가 0인 정점들을 컨테이너, 그러니까 스택, 큐, 벡터 이런 곳에 담아놓고 아무거나 하나씩 꺼내서 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고 빠르게 위상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모든 정점의 인디그리를 한 번은 계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인디그리가 0인 정점을 전부 앞서 말한 스택 q 등의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세 개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컨테이너에서 아무 정점을 꺼내서 위상 정렬을 다음 순서에 놓고요. 이 정점이 시작점인 간선, 즉 인점 리스트를 한번 돌면 되겠죠. 에 대해서 끝점의 인디그리를 1 감소시키고 이게 1에서 0으로 감소되었다면 그 끝점의 인디그리가 새롭게 0이 됐으므로 컨테이너에 추가적으로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점이 끝점인 간선은 그 앞에 순서에 모두 있어서 이미 전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고려를 전혀 안 해줘도 됩니다. 빠르게 개선한 위상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도 알아보면 초기에 인디그리 계산과 0인 정점을 한 번씩 탐색하는데 각각 OM 시간 그리고 ON 시간이 들겠죠. 그리고 모든 간선에서 한 번씩 끝점에 인디그리를 줄이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넣을지 말지 결정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각각 5일이 들고 n번 하니까 OM이 들고요. n개의 모든 정점이 컨테이너에 한 번씩 삽입 삭제되고 스택 큐나 벡터를 사용할 경우에 삽입 삭제 한 번에 5일의 시간이 들고 총 5n시간의 컨테이너를 전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보면 위상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O(n) 더하기 m, 즉 입력 길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가 됩니다. 이제 위상 정렬을 사용하는 예제를 하나 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제로는 사전순 최소의 위상 정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전순 최소를 정의할 건데 일단 두 정점의 순서 A와 B를 사전순으로 비교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만약 A랑 B가 같은 경우 A나 B는 서로 사전순으로 짝지 않고요. 다를 경우에는 A와 B가 다른 제일 처음 원소를
비교해서 그 첫 원소가 A가 더 작으면 A가 B보다 사전순으로 작고, 그렇지 않다면 B가 A보다 사전순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사전순 최소라는 것은 어떤 위상정렬 순서도 자기보다 사전순으로 작지 않은 위상정렬 순서를 뜻합니다. 사전순 최소의 위상정렬을 구해야 하는데, 사전순이란 것을 정의를 봤을 때 그리디하게 앞에서부터 최대한 작은 원소들을 반복적으로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에서 스택 큐나 벡터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그거 대신에 컨테이너를 힙으로 바꾸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원소의 삽입 삭제가 O1이 아니라 O 로그 n 시간 복잡도가 걸리기 때문에 O n 더하기 m이 아닌 O n 로그 n 더하기 m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위상정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